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요즘에는 시장을 체크할 때마다 마음이 참 불안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장을 확인할 때 웃음 지었던 때가 언제였나 벌써부터 가물가물한데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변수들 그리고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꼭 확인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올랐죠. 0.44%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 지수는 0.76%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다소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증시 장중의 변동성을 꽤나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이기도 했죠. 중국이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 미국 자회사의 5곳을 반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영향으로 3대 지수는 출발부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연준이 시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 프로그램 종료를 시사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잠깐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내용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중국과 식용유 등의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보복성 카드를 꺼내든 거죠.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전해지는 내용 하나하나에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일단락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구나. 뉴욕 증시를 통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안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인사이더 고래라고 불리는 고래의 움직임부터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세 발표 30분 전에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공매도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둔 고래가 있었죠. 일각에서는 이 고래가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트럼프 인사이더 고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성 발언을 내놓기 전에 대규모 숏 베팅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4억 9,200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성 견제 조치 검토 내용이 전해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11만 달러 선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단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3천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11만 7천 달러를 돌파해야지만 이번에 나타난 조정이 완연히 끝날 것이다. 이런 분석들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시장의 자금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었죠. 알트코인 시즌 지수를 봤을 때도 현 시장의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알트코인 시즌 지수 38을 가리키고 있고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33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29를 기록한 이후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의 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75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알트 시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급락 이후에는 또 급반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태까지 나타났었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서는지부터 확인을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씩 더 내려가는지 알트 시즌 지수는 점차 더 올라가는지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코인들이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 시장이 고래 사이의 새우등처럼 지금 터지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2% 넘게 빠지면서 아까 11만 3천 달러 회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2천 달러대로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3% 넘게 빠지면서요. 4,100달러는 잘 지켜주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NB 코인 최근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많이 올라갔던 만큼 내리는 모습입니다. 8% 넘는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도 4% 넘게, 솔라나도 4%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밈코인 단에서도 지금 굉장히 하락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도지코인도 5%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압력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험 요소들,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살펴나가 보도록 하시죠.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 드림 센터장에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번에 연휴가 좀 길었는데 우리 연휴 동안에 우리 코인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 평균적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말은 점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주제로 담아서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한 번 더 우리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리스크를 관리해 주시는 전문가님답게 지금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긍정적인 요인들도 하나씩 같이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방송에 전문가님과 같이 나눠봤던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부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옥토버가 이제 왔다, 10월이다, 네, 상승 요인들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변수가 튀어나왔네요. 네, 일단 제가 10월 1일 날 옥토버 이야기를 하고 상승 15% 이상 가지 않으면 치킨을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치킨 준비되고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제 방송을 찍고 이제 회사를 가니까 상승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거래소 기준에서는 그 15% 육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10월 10일 날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10월 1일 방송은 이제 옥토버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주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AI 쪽, 쉽게 말하면 테마주 쪽으로 우리 공격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 현금 들지 말고 공격적인 알트코 매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익절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을 것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손실을 보고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코인 시장은 가치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이번에 10월 10일 사례처럼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야구방망이를 짧게 잡고 스윙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이 단기적으로 가져가자라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첫째 주, 둘째 주에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게 딱 적합한 요즘 시장이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십니다. 일단 지난 방송이 연휴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전문가님은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보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어디에서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짚어 나가셨겠죠. 이런 분들은 지금 시장에도 크게 걱정을 안
안 하실 것 같은데 방송만 보시고 매도 사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도 보유를 하시면서 아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라더니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향후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단이 QR코드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아가셔야 그만큼 대응이 잘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 내용 복기를 조금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일단 10월 10일에 폭락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문가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폭락이 어떻게 보면은 예견이 된 폭락이다. 전문가님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하락이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51선을 4번 터치하면 200선까지 빠질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10일 날 새벽에 이제 2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첫 번째 제가 예견의 폭락이라 볼 수 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네. 레버리지 과열 투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선물 시장이 활성화돼 버리면 이제 변동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버리지 투자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3주 전에 방송에는 이제 옵션 거래라든지 선물 거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버리지 투자가 얼마큼 중요한지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하락했을 때 또 반대로 ETF는 순 유입이 되었습니다. 580억 정도가 유입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102K까지 빠졌다가 110K까지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기술적으로 RSI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습니다. 아마 RSI 수치가 8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125K를 돌파하지 못하고 강하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고대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들이 거래소로 옮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그쵸.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거래소 옮기면은 사는 거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옮긴다라는 걸 현금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펀딩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물 투자에는 무기한 계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물 스팍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 대한 왜곡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이제 펀딩 레이트라는 그런 이제 규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네. 이게 양펀비랑 이제 음펀비가 벌어지면서 점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아스라는 이 시장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특정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한 곳 치어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양과 음이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조금 맞춰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이게 넘어가더라도 이게 순차적으로 펀딩 비율이 생겨야 되는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음펑으로 넘어갔죠. 네. 확실히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다, 치우친다라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는 확실히 조금 견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버리지와 관련해서도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숏 포지션이니 뭐 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여기에 조금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장 안에서 상대 강도 지수죠. RSI 도 과매수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씩 방망이를 더 짧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도 느껴야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10일에 폭락에 대한 근거로 또 어떤 자료들을 전문가님이 보여주셨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듣는 것보다도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를 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도 입이 꼬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자료를 좀 준비해왔어요.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만들 때 굉장히 간편하게 만드는 능력을 좀 제가 숙지를 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데 네. 좀 보기 편하실 겁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단기 보유자 약 5만 개 정도가 이제 차력 신안을 위해서 매물 거래소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인리스라고 어플이 있는데 보시면은 거래소로 이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옮겨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사기 위한 게 아니고 팔기 위한 거다라고 먼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매 수익을 실현한 이후에 공매도로 이제 비아스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분들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예전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제 그 CM이라는 차트가 있는데 이거는 시카고 선물 정식 거래소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말에는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인 시장은 365일 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즌 틈에 따라서 만약에 큰 상승이 나오거나 큰 하락이 나와버리면 갭이 생깁니다. 근데 왜 갭이 중요하냐면 이상하게도 비트코인은 갭을 채우러 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갭이 많은 상승을 주더라도 이제 평균 획일화 법칙인데 결국에는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더 떨어졌다가 채우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강한 업톱을 통해서 강한 상승을 줬지만 우리 이제 이 밑에 지지하고 있는 게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무역 정쟁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이제 매개체가 되면서 큰 하락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락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업토버가 이제 정말 끝난 것이냐, 뭐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시장이 조금 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뭔가 싹 내려가면서 새롭게 정화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 넘겨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너무 과열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게 옵토버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와 무조건 올라가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그쵸. 너무 공격적인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한쪽이 치우쳐 버리면 쉽게 설명드리면 몸이 이제 이렇게 제일 큰데 다리가 얇아버리면 이 우리 그 무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쵸. 똑같이 이제 이게 싹 빠지면서 정화되어 버렸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투기성이 강한 그런 투자금들이 많이 이제 청산이 됐고 지금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충분히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된다. 이제 건강한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옵토버는요. 10월 15일 이후부터 상승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화가 되고 깔끔하게 한번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이 끝났으니까 지금 우리 현금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전략적인 이런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장에 나타났었던 급락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했지만요. 어떻게 보면 조금 멀리 내다봤을 때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투기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다는 게 레버리지 청산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죠. 그렇다면 조금은 건전한 자금들이 이제 시장 안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반으로 앞으로 10월 15일, 오늘이죠. 이후부터는 정말 진정한 업토버가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니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승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펼쳐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아까 오프닝에서도 살펴봤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이랑 미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기축 통화를 이제 서로 이렇게 그 견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릭스 단체들이 이제는 탈달러화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무역 정쟁이 아니고요. 이제는 기축 통화의 힘을 중국이 뺏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출렁일 거예요. 그래서 그쵸. 우리는 기준점을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제 실시간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비트코인 119K에 줄을 끄십시오. 줄을 끊고 만약에 이 선을 회복 못한다면 우리는 현금화를 할 때입니다. 현금화를 하시고 조금 더 밀렸을 때 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엊그제 비트코인이 강하게 하락을 준 다음에 상승을 줬을 때 평균적인 도지코인도 7%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솔라나는 6%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1%, 2%, 3% 수익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30%, 40% 수익 내는 거 매우 힘든 부분이고요.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1%의 수익이라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지 떨어졌을 때 또 이제 평균 회귀법 때문에 상승을 주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이 시간에 강조드리는 거는 109K가 무너지면요. 102K까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리테스트하는 건데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현금 비중을 올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금 비중은 30% 이상 정도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은 109K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지켜준다면 괜찮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뭐 여기만 지켜준다면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 한쪽이 쏠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에 내가 이 종목으로 5% 벌겠다 이런 개념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거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질문 줬는데 이는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데 상세한 부분들은 저에게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현재 뭐 시바이누든 리플이든 그다음에 솔라나 사실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TF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큰 상승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ETF가 승인한다라는 거는 호재일 수 있겠지만 이제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승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돌파를 해야지만 이제 그 리플도 상승을 줄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현재 지금 이제 1등이 비트코인이고 2등이 이제 그 이더리움이죠. 네. 세 번째는 이제 BNB입니다. 결국에는 BNB가 리플을 또 이제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가 발생된 코인을 단기적으로 들고 간다는 건 매우 위험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시간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빨리 넘겼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CME 차트입니다. 이건 시카고 선물 거래소인데 현재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요. 여기 어디냐면 106K 부근입니다. 여기 아직 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갭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9K가 무너지면 한 번 더 갭을 메꾸기 위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습관을 무조건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시간 차트까지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자기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지만 109K 이탈하는지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더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코인은 하나도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니겠죠. 전문가님이 바라보실 때 지금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코인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어디에서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109K를 지지한다는 우리가 이제 전제를 깔고요. 현재 제가 지금 AFI랑 이제 RSI 다이버전스 지표를 통해서 현재 지금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저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매집이 되고 있는 종목을 하나 추천드리기 위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 정제 전문가님을 찾아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또한 장기적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0%에서 15% 정도 상승 나왔을 때 우리가 욕심 없이 가져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페이지 넘겨서 이 히든코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사실 디파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짧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금융 시스템에 갖춰지려면 가져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이제 뭐 증권이라든지 중앙 처리 장치가 없더라도 이 디파이 코인은 탈중앙화 성질로 해서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디파이 코인들이 이슈가 되는 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코인 역시 디파이 성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 만나봤는데요. 디파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 안에서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매집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집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승세 단기적으로 어디에서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정보방 안에서 오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QR코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